네, 안녕하세요. 네, 5주차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스토리텔링, 그리고 직무 분석, 직업 분석, 또 기업 분석, 그리고 자기 분석을 활용한 이런 경험 찾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작성하는 방법들을 지금 쭉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꼭 사용해야 될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력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구직서류의 종류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구직서류에는 이직서하고 이력서하고 그 자기소개서가 있죠. 근데 이력서는 이제 지원자의 기초 자료라고 하면서 그 객관적인 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객관적인 문서라는 거에 주의 초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하는 것은 뭔가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그 이력서에 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평가 자료, 즉 주관적인 문서인데, 이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일단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을 조금 의심을 먼저 하게 되겠죠.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 시에 그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이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일치가 되고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력서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를 써야 되고, 또 참신한 표현의 자기소개서를 써서 서류 전형이 합격이 해야 되겠죠. 이 참신한 표현의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자기소개서 내용이 회사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면은 이제 경험이란 경험을 쓰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에요. 자, 지원하는 직종 및 업종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직무와 직업을 선택을 했고, 또 자신의 경쟁력을 분석을 했죠. 나의 성격의 장점, 강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요구되는 이러한 핵심 능력을 파악을 했죠. 그래서 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직무에 대한 역량을 파악했고, 또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의 경쟁력, 자, 내가 그 지원하려고 하는 직종에 얼마나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나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또 직무에 관련된 실무 지식, 또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 자, 그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으로는 우리가 인재상,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능력, 기술, 자격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은 인재사항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의 경쟁력, 직무 역량,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 공통 역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이라고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자,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나를 마케팅하는 것이죠.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인사 담당자가 한눈에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의 제품 설명서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그리고 나의 살아온 일대기가 쫙 있죠.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또 면접기 부여, 면접의 기본 토대가 된다. 근데 이제 나의 살아온 일대기가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이것은 그렇게 직무 역량 중심에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종합적인 요구서고 이런 요구서고 또 지원자의 어떤 선발 비교 도구가 되고 또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즉 저 사람을 A라는 직무에 뽑아서 정말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저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회사의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 역량, 인재상, 또 우리 회사의 어떤 목표와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원자를 선택하는 광고 전단지가 될 수 있고, 면접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면접의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러한 서류적인 이력서라는 것이죠. 자,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자, 이력서의 종류만 해도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냥 메일로 보내는 이력서, 그냥 딱 짜여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지원할 때 인터넷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으로 지원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이력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고, 그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낼 때 주의사항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 빈칸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칸을 남겼을 때는 그 칸을 남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빈칸을 남기기 가장 쉬운 내용들을 보면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종교, 요즘은 이제는 그 블라인드라 이제 종교 같은 거는 이제 안 물어보겠지만 혹시 돼 있으면은 종교, 또 군필 사항 같은 거, 면제한 사람의 면제 사유, 이런 것들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자, 안 쓰면 안 되겠죠? 무조건 100% 채워라. 두 번째는 글자체는 그 보통이나 바탕체로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 취미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써야 된다. 자, 취미를 음악 감상 이런 거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취미도 세 가지 형태의 취미를 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취미인가, 그리고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는 그러한 취미인가, 인성에 대한 문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취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취미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규정된 양식이 있는 이력서는 그냥 그 회사의 양식대로만 쓰면 됩니다. 그 양식에 있는 내용을 항목들을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빈칸을 남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유형 이력서입니다. 자유형 이력서에서 우리가 이 자유형 이력서는 보통 그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씁니다. 직무 역량 중심으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NCS 이력서 양식이 있어요. 딱 짜여진 양식이죠. 그래서 NCS 관련된 이력서 양식,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의 이력서 양식,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이 블라인드 측면에서의 그 이력서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블라인드 채용 이해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 바 있죠. 그래서 학력, 가족관계, 이런 걸 다 빼고 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유형 이력서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에 규정된 양식이 없고 인터넷으로 제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력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기본 사항에서 뭐 인적 사항과 긴급 연락처가 있는데 기본 인적 사항과 지원 분야 측면이 있고, 자, 이력 사항에는 우리가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상, 경력상, 업종 및 수상 경력이 있죠. 기타는 이제 자격면허 활동 사항들, 그래서 기타 활동 사항, 자격면허 이런 것이죠. 그래서 훈련 및 자격 사항과 봉사활동 등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항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문방구에서 사는 인사서식 1호 이걸로 쓰면은 이거는 X입니다.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어떤 문방구에서 사는 이력서 양식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워드로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만의 차별화되는 그런 이력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하나하나 자유형 이력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인적사항은 필요하죠. 자, 뭐 한글 한자 영문 3개 다 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은 뭐 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이라고 했는데 그냥 계절에 맞는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 사진을 너무 뽀샵한다든지 아니면 규격에 안 맞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깔끔한 복장에 단정한 머리에 사진을 찍어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는 주민등록사 본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있고 현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은 부모의 이제 고향이죠.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입니다. 현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자, 그래서 그냥 주소와 현 주소 같이 쓸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주소와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와 현 주소가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뭐 아니면 뭐 경남 끄트머리. 근데 내가 희망하는 기업은 뭐 서울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쓰게 되면은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걱정을 하겠죠. 우려사항이 생깁니다. 집이 먼데 어디서 있지? 우리 회사는 기숙사도 제공하지 않는데, 이런 걱정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는 현 주소를 써서 뭐 회사에 가까운 곳에 뭐 친인척이 있으면 그 주소를 쓰고,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친구 주소를 써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써야 될 거, 희망 업무, 이게 직무죠. 희망 직무. 예, 이것이 이제 지원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희망 연봉은 뭐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했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죠. 정확히 알고 기재를 하면 좋은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주와의 관계가 있는데, 자, 이거 괜히 잘못 썼다가 틀리게 쓰면 망신을 당해요. 자, 호주와의 관계, 뭐 부모 이렇게 쓰면은 부모가 나의 자식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 쪽에서 바라본 관계로 써야 됩니다. 장남, 장녀, 차남, 차녀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호주와의 관계가 아니고 뭐 본인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써야 되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본 그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죠. 부 또는 모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와의 관계와 본인과의 관계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력은 고등학교까지만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자유형에서는 최근 학력부터 졸업, 입학, 졸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예정, 대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이 정도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대학에 입학해서 군대 갔다 왔으면 이 군대 사항은 별도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학력사항에 같이 넣어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사항 제가 얘기를 했고, 별도로 해도 되고, 학력사항에 집어넣어도 되고, 이 경력사항, 이 경력이랑 이 자체는 직무에 관련된 일을 의미합니다. 직무에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한 것이 이제는 경력이 되겠는데, 우리는 그러한 신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경력이 없지만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경력으로 넣죠. 직무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뭐 인턴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경력사항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특이사항인데, 자격증은 직무에 관련 있는 자격증,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 능력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넣지만 전혀 다른 것, 직무와 전혀 다른 자격증을 넣는다니,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전 기타 활동사항, 학교사 활동, 사회봉사, 특별활동, 이런 거에 이제는 우리가 있는 걸 좀 기재를 하면 되겠고, 자, 이 경력사항이 위에 경력사항이고 밑에는 기타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적이 되겠죠. 그래서 수상 경력, 장학금 탄 거, 보훈 대상이 여부, 이 보훈 대상 여부는 굳이 이력서상에 쓸 필요 없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보훈 우대로 된다고 하면 그 증명서만 나중에 떼어주면 되겠죠.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인사서식 1호. 자, 이 부분은 일단 이런 양식은 쓰지 말자 라는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는 자유형 형태의 초기 형태. 자, 그래서 이 자유형 형태의 초기 형태를 보면은, 자, 이력서에 상단에 지원 분야가 돼 있고, 그리고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학력사항은 이와 같이 졸업과 입학,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고, 병역사항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경력사항. 자, 경력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내용에 있어서 좀 업무를 구체적으로 한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봉사 동아리 예지 활동. 자,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회복지 쪽에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경력상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이 봉사활동은 사실 기타 사항으로 빼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사회복지 지원 분야인데 큼직큼직한 봉사활동이 많다, 그러면 그것도 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 경력으로 해서 봉사활동만 쫙 누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자격 및 특이사항. 예, 자격 및 특이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토익,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기사,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종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컴퓨터는 잘 하는데 이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자격증이 없어도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및 기타 사항을 이렇게 써주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의 내용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이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한 날짜, 오늘 지원하면 오늘 지원한 날짜를 써주고, 이름 쓰고, 서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멋있는 이력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자, 이력서를 이력서라고 쓰지 말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써보자 라는 것이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대통령 출마할 때 자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민 대통령,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한 구절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는 보면은 인터넷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운을 받아서 쓰더라도 본인에게 관련이 없는 항목은 다 빼고 새롭게 본인에게 관련이 있는 본인에게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만 채워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CS 입사지원서 양식입니다. 자, 이 NCS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은 그 인적사항 쓰고 교육사항을 쓰는데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내용을 기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쓸 게 없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원 분야 직무에 교과목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면 예로 치면은 그 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무 능력 관련 자격 사항이 있죠. 그래서 직무 또는 직무 관련 지식에 관련된 자격증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만약에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자격증이 많아도 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클릭해 보아서 클릭해 보면은 직무 기술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직무 기술서 상의 밑에 보면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격증이 내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워크넷에 직업으로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살펴보면은 그런 자격증을 우리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저학년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내가 희망 직무를 정하고 그 직무에 맞는 이 자격사항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4학년이 돼서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즉 취업 역량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겠죠. 자, 이 경력 혹은 경험사항을 보시겠어요? 자,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돈을 안 받고 한 것은 경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자, 지원 분야 직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해하면 나오고 아니면 쓸 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1, 2학년들 지금 4학년들은 아차 싶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 게 없나. 그래서 1, 2학년들은 마침 이런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며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를 이제는 알겠죠. 그리고 지원 분야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했을 때 밑에 쓰는 거지, 그런 직무 관련 활동들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유형 이력서에서도 역량 중심 이력서에도 그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많으면 그 경력사항을 인적사항으로 바로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인적사항 다음으로 올리면 그것이 이제는 경력사항 이력서가 되고, 또 경력은 내가 없는데 업적이 많다. 자,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내가 아주 표창받은 게 많아요. 학교에서도 또는 밖에서도. 그럼 그거를 업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이 좋은 사람이 그 직무 수행도 잘 할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업적형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와 강점이 있거나 또는 업적으로 좋은 성과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력서에 상단 부분에 올려놓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금방 우수한 사람으로 파악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CS에 이렇게 경험 및 경험 기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했을 때 요거 스토리텔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은 요 내용은 작성하기 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지금 한번 하나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기아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것이죠. 이렇게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입사지원서 자유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이력서라고 안 쓰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출 방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온라인, 이메일, 우편 방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우편 방문을 할 때, 자, 우편으로 보낼 때 반드시 대봉투로 보내십시오. 구겨서 편지 봉투에 넣으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할 때는 이와 같이 영업관리 신입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고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파일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연락 주실 사항이 있을 때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써야 되겠죠. 기사에 꼭 필요한 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반가운 답장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길게 쓰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